세인트 사이먼 경이. 사이먼 경은 로키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목걸이를 열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상하에 새긴 조그만 조각인데 윤택이 나는 검은 머리에다 커다란 눈이며 얌전한 입모습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나타나 있었다. 홈즈는 오랫동안 찬찬히 그 조각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로킷을 닫고 사이먼 경에게 돌려주었다. 그럼 그 뒤 도론 양이 런던에 오게 되어 다시 사귀셨군요. 그렇소. 요전 사교 시즌 때 장인께서 데리고 왔지요. 몇 차례 만나는 사이에 약혼하게 됐고 지금은 결혼한 셈이요. 굉장한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다지요. 상당한 것이었소. 물론 우리 집안으로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물론 경께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이 정식으로 끝났으니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알아보지 못했소. 그러시겠지요. 결혼식 전날 도론 양을 만나셨나요? 만났죠. 어떻던가요? 명랑하고 건강했지요. 앞으로 할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거 정말 흥미있군요. 그러면 결혼식 아침에는요? 굉장히 명랑했지요. 적어도 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럼 식이 끝났을 때 신부에게 무슨 변화라도 보였습니까? 그래요. 실은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해티의 성격에 신경질적인 데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라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뭐 사실 유치한 일이라서. 대기실로 들어가는 도중 해티가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맨 앞자리에 옆을 걷고 있을 때 꽃다발이 그 좌석에 떨어졌습니다. 행렬이 잠깐 멈췄지만 그 좌석에 앉아있던 신사가 바로 꽃다발을 해티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끝났지요. 그런데 그 뒤 내가 꽃다발 얘기를 꺼내자 해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차 속에서도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어리석을 정도로 흥분한 것 같더군요. 그랬었군요. 앞좌석에 신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인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열려 있어서 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 신사는 부인의 친구분은 아니었나요? 아니, 당치도 않아요. 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어떤 차림새인지도 기억에 없을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얘기가 빗나간 것 같군요.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식장으로 가실 때에 비해서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오신 거로군요. 그럼 장인댁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녀와 얘기하더군요. 하녀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은 앨리스라고 합니다. 미국 여자고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부인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같은 사람인가요? 다소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내가 너무 그 하녀를 놔두는 것 같더군요. 하긴 그런 점에서는 미국인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니까요. 부인께서는 그 앨리스라는 하녀와 얼마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23분간이었죠.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군요. 해티는 광산의 채굴권을 빼앗겠다라든가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속어를 잘 썼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미국의 속어에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하녀하고 이야기한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티에 나갔습니다. 경께서 부축하시고요? 아니요, 혼자 나갔습니다. 해티는 그런 사소한 일에는 자기 스스로 아주 잘 처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자리에 앉아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작은 소리로 몇 마디 양해를 구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지요.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녀인 앨리스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 방으로 가서 홀레복 위에다가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서 밖으로 나가셨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내가 플로라 밀러와 함께 하이드파크 공원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 여자는 지금 구류 중이고 결혼식 날 도론시댁에서 소란을 피운 장본인이죠. 그 젊은 여자와 경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56년 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전에 알렉으로 극장에 있었던 여배우입니다. 나로서는 해줄 만큼 해주었으니까 이제 와서 불평을 들을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홈즈 씨 아시다시피 여자라는 건 감정적이니까요. 플로라는 예쁜 여자이긴 하지만 몹시 열정적인 성격인데다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끔찍한 편지를 몇 통이나 보내왔지요. 사실 결혼식을 조용하게 올린 이유도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기라도 하면 난처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들이 결혼식에서 돌아오자 플로라가 바로 도론 씨 저택의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 대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꼭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복경관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둔지라 그들이 플로라를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플로라는 떠들어대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부인께서는 그걸 들으셨습니까? 다행히 듣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인과 함께 공원을 거닐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플로라가 아내를 꿰어내어 어떤 끔찍한 올가미를 씌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추리할 수도 있겠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께서는 그럴성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플로라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질투는 사람의 성격을 이상하게 바꿔놓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들으려고 왔지 내 의견을 말하려고 오진 않았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물으니 얘기하지만 아내는 벼랑간 높은 신분에 오르게 되었다는 일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사실 해티는 많은 사람이 갈망하면서도 얻을 수 없는 높은 지위를 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아마 그러한 가정도 세울 수는 있겠지요. 세인트 사이먼경 이로써 필요한 자료는 대충 갖춰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파티석상에서 창밖이 보이는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우리 자리에서는 길 건너편과 공원이 잘 보이더군요.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 이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사이먼경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말입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점도 당장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사이먼경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일에는 당신이나 나보다 더욱 우수한 두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점잔을 빼며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다.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세인트 사이먼경은 황송하게도 내 두뇌를 자기의 두뇌 정도로 보아주었다네. 성가신 질문도 끝났으니 위스키를 마시든지 입담배라도 피우세. 나는 의뢰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단 말일세. 설마. 나는 이와 비슷한 사건의 기록을 여러 가지고 있네. 하긴 아까 말한 대로 이번처럼 선명한 건 처음이지만 사정을 속속들이 듣고 보니 상상이 확신으로 바뀌었네. 상황 증거도 때로는 무척 중요한 거야.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도 들었지만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난 자네와는 달리 전례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몇 해 전 스코틀랜드의 에버든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독일의 미넨에서도 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네. 아,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왔군. 안녕하십니까? 식기장에 손님용 컵이 있고 입담배도 상자 속에 있습니다. 경감은 두꺼운 나사 양복에 목도리를 한 뱃사공 같은 복장을 하고서 손에는 검정 천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 앉더니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홈즈는 눈초리를 번득이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요? 꽤 시무룩한데? 시무룩하게 되었지요. 이놈의 세인트 사이먼경 신부 사건은 정말로 진절머리가 납니다.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으니 말이오. 그거 안 됐군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건은 처음이요. 어떤 단서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만이 오늘 하루도 헛수고만 했소. 홈즈는 경감의 윗도리를 만지며 말했다. 게다가 옷도 흠뻑 젖었군요. 그렇소. 하이드 파크 공원의 연못 속을 뒤졌으니까. 저런. 아니 왜? 세인트 사이먼 경부인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말이오. 홈즈는 의자 등에 몸을 젖히며 웃었다. 트라팔가 광장의 분수 바닥도 조사했나요? 아니 뭐라고요? 시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연못에도 있으니 말이오. 레스트레이드는 화가 치민 듯이 홈즈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죄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아니 조금 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요.
하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서펜타인 연못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요? 없다고 생각하오. 그럼 연못에서 이런 물건이 나온 건 무슨 까닭인지 설명해 보시오. 경감은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고 온 자루를 펼치고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신부의 비단 옷이며 하얀 공단 구두, 화환 등을 마룻바닥 위에 쏟아 놓았다. 모두가 물에 젖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 결혼 반지를 그 위에 얹어 놓으며 말했다. 어때요, 홈즈 씨? 이렇게 되면 조금 난처할 텐데요. 홈즈는 입담배에 푸른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걸 죄다 서펜타인 연못에서 끌어올렸단 말이요? 아니요. 연못가에 떠 있는 것을 공원지기가 발견한 거요. 세인트 사이먼경 부인의 옷으로 확인되었기에 시체도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멋진 논법으로 말하면 인간의 몸은 모름지기 옷장 평에 있게 되겠군. 그래, 당신은 이 물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소? 신부의 행방불명에 플로라 밀러가 관계되어 있다는 증거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했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레스트레이드는 못마땅하게 외쳤다. 홈즈 씨, 당신의 추리는 실제적인 추리라고 할 수 없어요. 이분 사이에 벌써 큰 잘못을 저질렀잖소. 이 옷에서 신부의 행방불명과 플로라 밀러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옷 호주머니 속에 명함 지갑이 들어있고 그 지갑 속에 편지가 들어있어. 보시오, 그 편지요. 경감은 눈앞 테이블에 편지를 내동댕이 치며 말을 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준비가 되는 대로 가뵙겠소. 곧 와주시오. F. H. M. 그것 보시오. 나는 처음부터 플로라 밀러가 세인트 사이먼경 부인을 꿰어내어 자기 패거리들과 함께 숨겼음이 틀림없다고 짐작하고 있었소. 자, 보시오. 이 F. H. M. 플로라 밀러의 머리 글자요. 이 편지를 그 부인에게 몰래 전하고서 꿰어낸 게 틀림없습니다.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대단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멋진 추리로군요. 편지를 좀 보여주시겠어? 이렇게 말하고서 내키지 않은 듯이 편지를 집어들었으나 곧 흥미를 느낀 모양인지 홈즈의 입에서 흐뭇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굉장한 건데. 어떻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요? 생각하고 말고요. 대단해. 레스트레이드는 신이 나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다가 놀란 듯이 외쳤다. 저런. 뒷면을 보고 있군요. 아니, 이쪽이 앞면이요. 앞면이라고? 당치도 않은 소릴. 이쪽에 연필로 편지가 쓰여 있어요. 반대쪽은 호텔의 계산서 조각인 모양인데 이게 흥미를 끄는군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나도 아까 보았지만 10월 4일 반값 8실링, 아침 식사 2실링 6펜스, 칵테일 1실링, 점심 식사 2실링 6펜스, 세리주 한 잔 8펜스라고 적혀 있을 뿐 그 밖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편지 쪽도 머리 글자가 중요하니까 이건 역시 대단합니다. 어이구, 시간을 헛보냈군. 레스트레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나는 난로 앞에서 탁상 공론이나 늘어놓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홈즈 씨. 누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가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젖은 옷가지를 자루 속에 넣고 돌아가려고 했다. 홈즈는 경감이 나가기 전에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당신에게 한 가지만 암시를 주겠소. 문제의 답을 가르쳐 드리지. 세인트 사이먼경 부인이란 만든 이야기요. 그런 인물은 있지도 않고 또 있었던 적도 없었어.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가엾다는 듯이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길을 내게로 돌리며 이마를 3번 가볍게 두드리고서 뽐내듯이 고개를 흔들더니 급히 나가버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